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설 연휴 코로나19가 폭증하면서 특히 학생 확진이 잇따르자 개학을 앞둔 학교들이 급히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2월 개학하는 학교가 많은 대전과 충남은 비대면 수업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데요. 신학기 일정까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선별 진료소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아이와 함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거나 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개학과 신학기, 아이를 등교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사를 맞아도 걱정이고 안 맞아도 걱정이고 모여 있는데 한 반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걸리지 않을까. 어제 개학 예정이었던 대전 유성의 한 초등학교는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학생 3명이 인근 태권도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되면서 급히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처음에는 일부 원격으로 전환을 하려고도 했으나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2곳도 7명의 학생들이 확진되자 이틀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아산의 한 초등학교도 등교를 중지하고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설 연휴를 포함한 최근 한 주간 코로나19 확진자는 3,196명으로 전주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8살 이하 확진자는 829명으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고등학생 이하의 나이에 속합니다. 학생 확진이 늘면서 개학을 앞둔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전은 60%인 185곳, 충남은 21%인 154곳의 초중고가 2월에 개학해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는데 상당수 학교들이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대학교,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6분의 5, 중고는 3분의 2 등교를 권장하였으며 시차 등교, 원격 수업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조만간 코로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등교를 앞둔 일선 학교의 우려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0명을 넘기면서 또다시 일일 최다 확진자 수를 경신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그제 대전 지역 확진자는 559명으로 검사자까지 크게 늘면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위한 추가 검사와 역학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그제 기준 909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확산 여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거센 천안은 오는 9일까지 어린이집 588곳을 휴원 조치하고 가정 돌봄이 어려운 곳에는 긴급 보육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연기면 합강 캠핑장에 캐러밴을 추가 배치해서 모두 70대의 캐러밴을 확진자를 격리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 검사 체계가 어제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대전시는 시청 남문광장과 한밭운동장, 서구보건소 등 3곳에서 60살 이상 고위험군과 역학조사 밀접 접촉자 등 우선순위 시민들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은 보건소 등 나머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 양성일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세종시와 충남도도 우선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부터 실시합니다. 또한 대전은 한국병원 등 14곳, 세종은 NK병원 등 2곳, 충남은 천안의료원 등 19곳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동네 병의원으로의 확대 여부는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쯤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충남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의심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2월 한 달이 AI 확산의 최대 고비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홍성군 홍성읍의 한 거점 소독시설.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았던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양계 농가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과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외부는 물론 운전석 안까지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지난달 30일 가까운 예산의 한 양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인근 농가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500m로 줄어들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가족들도 이번에는 명절에 모이지를 않았어요. 충남에서는 지난해 12월 천안과 아산의 농장 3곳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이후 한 달 넘게 잠잠하다가 지난달 말 천안과 예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모두 200만 마리에 가까운 조류가 살처분됐습니다. 설 명절 직후에는 60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천안의 농가 2곳에서 AI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 위주로 AI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새가 한창 북상하는 2월 한 달을 AI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철새 이동하는 그 경로상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던 그런 것들이 차량이든지 사람이든지 이렇게 묻혀서 그게 이제 농장 내로 들어오고. 방역 당국은 되도록 양계 농가 출입을 자제하고 필수 출입 차량과 사람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AI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난 2달간 진행한 대전과 세종,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대전은 59억 2천만 원을 모금해 목표액 56억 원을 넘었고 세종은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은 147도를 기록했으며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랑의 온도 100도를 돌파한 충남도 120도를 채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업이 기부 금액을 늘리는 등 현금 기탁이 늘었고 충남도민 1인당 기부액은 평균 8,400여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위해 연간 10만 원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첫날인 어제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접속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충청권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충전하려는 시민들이 방문했다가 서버 과부하로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길을 돌리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는 기존 대상자의 경우 설 연휴 직전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졌으나 방문 신청과 홈페이지, ARS 전화 등으로 신규 대상자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남겨놓고 대선 후보들이 지역 현안을 잇따라 외면하면서 또다시 충청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육사를 경북 안동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하면서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설날인 지난 1일 경북 안동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육군 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육사 이전은 충남도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논산 유치에 공을 들여왔던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장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국방 분야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계룡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이 모여있는 충남 남부가 육사 이전의 최적지라는 주장입니다. 국방교육, 그다음에 국방연구라고 하는 두 개의 축으로 해서 국방과학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했어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 완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육사 이전이었습니다. 육사 논산 유치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양승조 충남지사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는 국가 균형 발전, 국방교육 연계성, 이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충남 논산이 최적적인 것입니다. 대선 앞두고 급하게 제시된 지역 선심성 공약을 반드시 재구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당황스럽다면서도
논산으로 육사가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도 이 부분을 재논의해서 충남으로 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설치하겠다고 공약해 대전 지역에 반발을 샀습니다. 여기에 윤 후보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 충남을 후보지로 거론하자 지역 현안은 외면하면서 수도권 대신 충청에 불편함은 떠넘기겠다는 것이냐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지난 설 연휴 동안 청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호흡곤란을 겪던 아이를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양경찰서 7갑 지구대 박상근 경장과 염지성 경장은 그제 오후 귀경길 차량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인 생후 24개월 유아를 순찰차로 가까운 청양의료원으로 이송했으며 아이는 응급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에서도 지난달 30일 머리를 다친 2살배기 아이를 대덕경찰서 경찰관들이 병원으로 이송해 무사히 진료를 받도록 도움을 준 사실이 알려져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의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은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거나 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종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데다 수법도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용남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금산군 주민들의 보상 신청액 가운데 절반 이하만 지급하도록 결정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보상 청구 금액 265억여 원 중 47%인 126억 원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이 나눠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하천 홍수구역은 이미 수해가 예견된 곳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충남도와 금산군의 제방정비 미흡 등의 영향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 대상에서 빠진 하천 홍수구역 주민들은 이의 신청과 함께 소송을 예고하는 등 피해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조짐입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액화 천연가스 LNG 기지 구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건설업체에 일을 맡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가스기술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600만 원을 비롯해 과태료 100만 원도 부과했습니다. 가스기술공사는 하청을 맡긴 사실조차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전시는 가스공사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확인을 거쳐 과징금 등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공사를 마치고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산공장의 내연기관차 생산 라인 일부를 전기차용으로 전환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아산공장은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현대차의 국내 전기차 양산 공장이 됐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주말 농장과 정원형 텃밭을 분양합니다. 주말 농장은 신도심 인근인 장군면과 금남면, 연서면 등 5개 면에 있는 11개 농장에서 모두 965개 구획을 3.3제곱미터당 2만 원에 분양합니다. 또 쉼터와 관수시설 등을 갖춘 정원형 텃밭은 7개 농장에서 38개 구획을 30만 원에서 60만 원에 제공하는데 세종시는 농장주를 대상으로 토양 검정과 중금속 검사를 받도록 해 안전성도 검증받을 계획입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장염증과 이로 인해 발병하는 대장암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타미플루로 대표되는 시알산 합성저해제가 유해군의 증식을 억제해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으로 인한 염증성 대장암 발생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저널인 마이크로바이옴 온라인판에 실렸으며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과 염증성 대장암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해안 지역의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이 올여름 7월 2일과 7월 9일에 각각 개장합니다. 보령시는 대천과 무창포 해수욕장을 각각 51일과 38일 동안 운영하고 드론과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방역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을 보강해 관광객을 맞이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